옥중공천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볼까요? 비명 빼고 찐명 넣은 여론조사 누가? 누가? 어제 저희 키워드 누구냐 넌이었었죠. 공천의 경기도 비선 그림자입니다. 경기도 비선 얘기가 나옵니다. 누굴 얘기하는 건지 어제 문학진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죠. 경기도가 뭔 말인가 했는데 저희도 뭐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세칭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선이었습니다. 경기도 팀. 어제도 기자회견 통해서 기자들이 물어서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내가 직접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했는데 정시성 가진 분이 있어요. 그 이 대표 최측근이라는. 뭐 그거는 뭐 짐작에 맡기겠습니다. 뭐 얘기가 우리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들리잖아요. 자, 그런데요. 움직이고 있다. 저는 정확히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. 비공식 제 지역구에서도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. 저는 누가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적합도 조사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상대 후보 쪽에서 조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럼 혹시 그 조사에서는 지금 이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그런 조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. 어떤 여론조사는 뭐 있지 않습니까? 네, 문학진 전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비선이 있지 않느냐, 정시성 가진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세상이 다 아는 비선인데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다.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정진상 부실장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근데 신지호 대변인님, 정진상 부실장은 물론 석방은 됐습니다. 근데 자택 주거 제한이거든요. 자택 주거 제한인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?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서 구속되어도 옥중에서 공천을 할 것이다. 그 당대표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사실상 천명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진상 실장 같은 분도 감옥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에 계시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 내에 일부 친명계, 그러니까 찐명이죠.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했었던 분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공천 관련한 일들을 한다라는 그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. 그것도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많은 게 이명박 위원장도 뭐 명단은 자기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명단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여론조사도 이명박 위원장은 나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. 뭐 자기가 여론조사 받은 거를 토대로 전화를 또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의사 진행 과정이 없이 마치 비선이나 숨겨진, 그러니까 흑막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그 찐명들, 측근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들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민주당이 정상화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신주호 대변인이 빨리 민주당이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말씀이 막 와닿진 않아요, 사실. 와닿진 않지만 어쨌거나 충분히 정진상 실장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제가 대장동식 공천, 정진상의 옥중 공천이라고 했죠.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. 저도 놀랍네요. 제가 말해놨지만. 형님 꼴찌였대요? 이 말이 결국 그런 식의 사짜 비선 여조를 근거로 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리고 그걸 근거로 조롱하듯이 직접 자기 소속 당의 구성원에게 전화해서 그런 말 하는 것, 이게 대장동식 공천이고 이게 정진상의 옥중 공천입니다. 비선 조직이 지금 이런 유령 조사, 회계안 조사를 돌리고 있다.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. 저는 뭐 그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비선 조직은 정말 금시초문입니다. 금시초문이세요? 예, 금시초문입니다.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런 조직들이 활동하는 게 국민들 모르게 또는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모르게 활동하는 게 가능할지 저는 뭐 그 의문이고요. 네. 정진상 실장 지금 옥중은 아닙니다. 옥중은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 옥중 공천 결국 현실화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. 이 정성호 의원은 금시초문이다. 가능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효미 변호사님
어떻게 보십니까? 타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음모론식 발표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? 옥중 공천이라뇨. 옥중에 있지도 않고요. 지금 법원이 내건 조건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는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조롱이라뇨. 문학진 전 의원은요. 만약에 공천을 받았으면 이것 봐라 찐명이 또 공천받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에요. 정무특보 그냥 특보도 아니고 단장을 맡았던 분입니다. 대선 때. 그런데 이 프레임에 따라서 그러고요.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. 문학진 의원이. 네. 그리고 당에서 돌리는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죠. 왜냐하면 공천 적합도 조사를 해서요. 여론조사가 이 후보 간에 상당히 차이가 많으면 민주당 당원 당규상 단수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지금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비선에서 돌린 이런 보고를 받고 대표가 이게 언론에 누출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런 식의 마타도어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기본적으로 타당의 공천 작업 아닙니까?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. 여론조사 여러 단위에서 돌립니다. 당에서 돌리는 건 당연히 당에서 취합을 하죠. 네.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상 그걸 토대로 단수 공천 여부, 경선에 붙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요. 그런데 각 선거 캠프에서도 자체적으로 돌리는 여론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거기서 유력 정치인이 빠졌다, 현역 정치인이 빠졌다. 근데 그것만 부각돼서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게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면 장 변호사님 요것만 한번 여쭤볼게요. 말씀처럼 사실 그 뭐 자체 캠프에서 하는 조사도 있고 상대 후보에서 하는 캠프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요번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선거 때마다 맞습니다. 다 그렇게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왜 유독 이번에 이렇게 세게 말들이 나오는 것이냐? 이유가 뭘까요? 이게 친명, 비명 이 프레임에 비교적 좀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프레임이다. 같습니다. 지금 뭐 실제로 어떤 그 여론조사를 돌렸는지 녹취까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고 하죠. 근데 그게 여론조사의 전부가 아닙니다. 그게 당에서 돌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제가 해당 내역을 취재했던 기자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. 네. 이 부분 정확하게 어느 단위에서 돌린 건지 기사를 쓸 정도니까요. 그런데 취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특히 그리고 당에선 돌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분명한 거고요. 그렇다는 맥락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최수영 의원님. 저는 뭐 장 변호사의 말씀에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말씀할 수 있으시나 네. 저는 저게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. 왜냐하면 저 이 사안에서 왜냐하면 어떤 여론조사도 네. 현역 의원을 빼고 돌리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. 뭐로 설명할 겁니까? 아니 다 누가 상대 후보가 돌리든 뭐 당이 돌리든 뭐든 현역 의원을 빼고 돌린다는 거는 그거는 의도가 있고 뭔가 다시 어떤 그 여론조사에 다른 속셈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박성준 대변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. 이거 여당이 돌린 것일 수도 있어요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왜 상대당 여론조사를 여기서 왜 합니까? 의원 빠진 거를 현역 의원 빠진 거를 그거는 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박 대변인이 그거는 정말 그 설명하다 궁색하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를 댄 거라고 보고요. 유령 여론조사라고 나들 얘기하지 않습니까? 저는 네. 이렇게 하는 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. 민주당 의원들도 압니다. 보이지 아까 않는 모든 손의 사람이 주인이 아는 비선이라고 예, 나왔는데.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이 네. 손의 또 주인이 누군가는 또 다 아는 이 좀 아이러니한 현실이 저는 민주당의 위기를 지금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저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뭐라 했습니까? 그 전화를 받았다는 의원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이 얘기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심지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공관위원장도 패싱되는 어떠한 하나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고 이런 여론조사 돌리는데요. 굉장히 많은 비용 들어갑니다. ARS라도. 이렇게 수많은 여론조사를 돌린다?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추론일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해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 행사라는 딱 떨어지는 스티커 메시지가 많은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출 겁니다. 네. 지금 최수영 의원님은 저렇게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해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. 네. 지금 애를 먹고 계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약간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조금 전 민주당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. 지금 김영조 의원 지역구죠. 영등포 갑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한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이건 차재원 교수님. 영등포 김영주 의원의 지역 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 부분을 전략 공천한다. 이거는 뭐 그냥 뭐 순탄하게 볼 수 있는 겁니까? 아니면 다른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? 뭐 일단 뭐 저기 그 현역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. 아마 그 지역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고 상황이잖아요. 지역이다.
그리고 특히 또 이 지금 영등포이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강벨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어떤 식으로 사수가 돼야 된다.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.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지금 전략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 공천이긴 하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또 일종의 낙하산 공천이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먹히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치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을 아마 내겠다는 것인데 지금 뭐 탈당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전략지구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는 아마 그 지역에 예비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네. 지금 일단 김영주 의원, 탈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을 전략지역구로 선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은 누군가 미리 예비됐던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친명이냐 비명이냐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불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